자, 그럼 이어서 30장 선점 스케줄링. 앞에서 이제 비선점을 봤으니까 이제 선점을 보는 겁니다. 자, 선점이 내용이 많으니까 따로 별도로 포인트가 있겠죠. 그만큼 시험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우선은 선점 스케줄링은 앞에서 어떤 애가 일을 하고 있어도 강제로 뺏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선 종류에는 SRT, Shortest Remaining Time이라고 그래서 지금 라운드 로빈을 하고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그 잔여 시간이 적은 애를 먼저 처리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얘는 시분할 처리에 유용하고 오버헤드가 증가할 수가 있다. 그럼 뭐냐면 남아있는 시간들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얘네가 너무 자주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회전할 때마다 남아있는 시간들이 바뀌니까 그러한 것을 체크하는 데 걸리는 오버헤드가 증가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임계치를 사용을 한다. 그럼 앞에서 배운 우리가 SJF하고 SRT의 차이는 얘는 비선점식이고 얘는 선점식이고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 시간 추정치가 가장 짧은 작은 애를 먼저 처리하고요. 얘는 실행을 하면서 추적을 해가지고 오버헤드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 얘는 일괄 처리, 시분할 처리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라운드 로빈은 이제 할당량을 주고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CPU에 시간을 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A, B, 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시간을 쪼개서 남아있는 애들을 조금씩 처리하는 애를 우리가 라운드 로빈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보죠.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스케줄링을 할 경우에 입력된 작업이 다음과 같고 각 작업의 CPU 할당 시간이 3시간일 때 CPU의 이용 순서를 알맞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우선은 얘는 10시에 들어왔고 10시간을 해야 되고요. 10시 30분에 들어왔고 5시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12시에 들어와서 15시간을 일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보면은 얘네가 3시간이라 그랬어요. 3시간. 그치? 야, 이렇게 근데 단위를 주진 않아요. 그냥 문제니까 그런 거지. 자, 맨 처음에 이제 우선은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10이니까 A가 먼저 왔기 때문에 우리가 A를 먼저 처리를 좀 해주겠죠. 그러면은 A가 여기에서 이제 3초간 하고 남아있는 리메이닝 타임이 7로 바뀌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뭐 13시에 들어온 게 아니니까, 그죠? 3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30분이니까 당연히 순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5시간짜리가 들어가서 3만큼 처리하고 2가 남고요. C는 보니까 또 15시간 일한대요. 그래서 3만큼 일하고 12만큼 남고, 다음번에는 이제 얘가 A가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나머지 4가 남는 거고, 2가 들어가서 다 끝나고 나와버렸네요. 얘는 이제 여기서 끝난 거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C 같은 경우에는 12이 남았으니까 여기에서 3 빼고 9가 남고, 다음에 이번에는 A가 다시 4니까 1 남고, 자, 뭐 B는 이미 끝난 거고요. C는 300 빼고 이제 6이 남는 거고, 자, A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우리가 1 남았던 거 다 끝나서 여기서 끝나버리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문제 보시면은 배치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그때 풀어보면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다음에 다단계 Q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Q라고 하는 애는 프로세스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스템 프로세스, 대화형 프로세스, 일괄 처리 프로세스 등으로 상위, 중위, 하위 단계, 단계별 준비 Q에 배치하는 기법이래요. 그래서 다단계 Q 그냥 정의만 한번 보고 가세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대기 리스트가 A, B, C, D, E, F, G 이렇게 쭉 있을 때 앞쪽에 있는 애들이 대기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 순서대로 이렇게 처리가 나가는 거고, 다음에 다단계 피드백 큐 같은 경우에는 각 준비 상태 큐마다 부여된 시간 할당량 안에 완료하지 못한 프로세스는 다음 단계 준비 상태 큐로 이동하는 기법이래요. 짧은 작업 입출력 위주의 작업권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마지막 단계 큐에서 완료될 때까지 라운드 로빈 방식을 쓰는 거죠. 얘는 다단계 큐는 이렇게 보세요. 쭉 가고 다음에 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라운드 로빈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거는 다중 프로그래밍에서 CPU가 할당하는 프로세스를 변경하기 위해서 현재 CPU를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서의 상태 정보를 저장하고 다음에 이제 실행된 프로세스 상태 정보를 설정한 다음에 중앙 처리 장치 할당해서 실행이 되도록 하는 작업이래요. 그래서 이것도 간혹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특정 프로세스의 작업이 중단돼서 CPU를 다른 프로세스에 넘겨줄 때 전 프로세스의 레지스터들은 저장되고 실행될 프로세스의 레지스터들이 시스템에 적재되는 작업을 뭐라고 하느냐. 좀 아까 봤죠? 컨텍스트 스위칭. 자, 선점 기법이라 그랬어요.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해당하는 것은 그랬으니까 P4, 쇼자 퍼스트, HL은 안 되는데 RR은 되겠죠. 자, 준비 상태 Q에서 ABC가 차례대로 도착했다. 라운드 로빈으로 스케줄을 하면 타임 슬라시를 4초로 한다면 평균 반환 시간은 그랬어요. 뭐 계산하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우선은 보면 여기에 이제 얘가 지금 4초라 그랬잖아요. 4초를 했다고. 그러면은 남은 시간은 13초가 남겠고요. 다음에 얘는 또 4초를 하고 나니까 아예 끝나버렸어요. 남은 시간이 없이 얘는 끝난 거죠. 자, 그러면 우선은요. 얘가 4가 B가 처리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 이거죠. 얼마 걸렸어요? 8초 걸렸죠. 그럼 8 이렇게 적어 놓으셔요. 다음에 이제 C 같은 경우도 여기서 4를 처리하고 1이 남겠고, 다음번에 여기에서 또 4를 처리하면 얼마가 남아요? 예, 9가 남겠고, 얘는 이제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얘도 지금 1 남은 거 1 해서 끝나버리겠죠. 그럼 이때까지 걸린 시간을 체크하면 돼요. 4, 3, 12에다가 12 걸렸죠. 그 다음에 여기서 4 또 되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가는 거지. 이건 남은 시간이니까. 그래서 4가 됐으니까 4, 16. 17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총 하는데 걸린 시간이 17초가 걸린 거죠. 얘가 끝나는 데까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얘는 다 끝나버렸으니까 이제, 그지? 여기서 이렇게 해서 4에서 끝나버렸으니까 다음에는 여기 또 4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이제 5가 남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거 지울게요. 다음에 이렇게 써볼게요. 4,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 여기까지 한 게 17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면은 또 4를 더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17에서 4를 더하면 여기에서는 21. 그 다음에 21에서 또 4 더하면 얼마예요? 25. 그 다음에 이거 하면 2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총 처리하는데 약 26초가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계산이 약간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래서 한번 계산기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다 계산을 할 수는 없어서 계산기로 실행을 해가지고 자 26초 걸렸고요. 8초 걸렸고 17초 걸렸대요. 그래서 나누기 3 하니까 17초가 나오네요. 약 17초.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스케줄링 기법 중에서 쇼자 퍼스트하고 쇼티스트 리메이닝 타임 기법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얘는 비선정 기법이다 그랬는데 맞죠? 쇼자 퍼스트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실행 시간의 추정치가 가장 작은 작업을 먼저 실행한다 그랬고 SRT 같은 경우는 실행 시간을 추적해야 하므로 오버헤드가 증가한다 그랬고 SRT는 이미 할당된 CPU를 다른 프로세스가 강제로 뺏어 사용할 수 없다 그랬는데 SRT는 우리 선점형이었잖아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또 간단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